소록도 가는 길 34회. 닭들에게 모이와 물을 주고 알을 수거하느라 잠시 집안의 일을 잇는다. 지욱은 문득 아기가 깨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을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낸다. 집안은 조용하다. 순영은 안방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지만 아기는 아직도 그대로 잠이 들어 있어 아무런 기척이 없다. 부엌으로 나가려던 순영은 잠시 건너 방의 방문을 열어본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이었다. 응? 어디로 갔노? 순영은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던 산모가 변소라도 간 것이겠지 하며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한다. 그러나 들어오는 기척이 없다. 내가 들어오는 거를 못 들었나? 순영은 다시 건너 방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그러나 산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제야 순영은 변소를 가서 노크를 해보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다. 보소. 안에 있소?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순영은 변소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아무 곳에서도 산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순영은 계사로 가서 남편을 부른다. 빨리 와보소. 무슨 일이냐는 듯 지욱이 계사 밖으로 나온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산모가 어디를 갔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변소라도 간 것이겠지. 아닙니다. 집안을 다 뒤져보고 변소도 열어보았지만 없습니다. 뭐라고? 지욱은 집안으로 들어가 다시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안방에 그대로 잠이 들어있는 아기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간다. 어디 가는 것이오? 이 근방에 바람이라도 쏘이러 나간 것이 아닌가 찾아봐야지. 그 몸에 찬바람을 오래 쏘이면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지욱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본다. 어디에서도 산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마을 어귀와 산자락 입구까지 돌아보고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아직 안 왔소? 야, 아무데도 없습니까? 이 아침에 어디를 간 거지?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이 그 몸을 해가지고 대체 무슨 일로 어디를 간 거야? 두 사람은 걱정이 되어 아침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기는 깨어 보챈다. 뭐야? 우리 아기가 깼구나. 순영은 아기의 기저귀를 봐준다. 흠뻑 오줌을 싸놓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아기에게 우유를 타서 먹인다. 배가 부른지 아기는 또다시 잠이 든다. 참말로 신기합니다. 우찌 배가 고프거나 볼일을 보면 용케도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순영은 잠시 산모를 잇는다. 순영은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된다. 지욱은 그런 순영을 가만히 두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차린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상차림을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당신 아침을 줄 생각을 하덜 못하고. 순영은 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미안해한다.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왔을 뿐인데 뭘 그래? 어서 한술 뜨고 다시 나가서 산모를 찾아보기라도 해야지 이거야 원. 그들은 급하게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상을 물린다. 점심이 지나가도록 산모의 흔적을 보았다는 사람조차 없다. 어디 가서 알아볼 곳도 없다. 동네를 빠져나갔다면 더 이상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아이고, 아이를 그대로 버리고 내뺀 모양이구만. 어찌 그리 말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내빼버리는지 참으로 야속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다. 순영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아이를 이대로 모른 척 키워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웃자요? 지욱이 역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아기를 두고 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일단 두고 봅시다. 언제고 마음이 달라지면 아기를 데리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맡아서 정성껏 돌봐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갈 거이면 밥이라도 든든하게 묵고 갈 일이제. 얼라를 낳은 산모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묵지도 않고 우찌 갈 수가 있을까? 가다가 쓰러지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만.
순영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산모의 몸이 걱정된다. 지욱과 순영은 오랜 시간을 산모에 대한 걱정을 할 여유가 없다. 며칠 개사의 일을 소홀히 해왔던 순영은 개사일과 아기 돌보는 일에 매달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다. 다행히 아기는 무척이나 순했다. 배가 부르면 금방 잠이 들어 아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용하다. 집 앞 마당에는 순영이 빨아 널어놓은 아기 기저귀가 태양을 받아 하얗게 마르면서 바람에 살랑거린다. 개사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저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순영의 입가에는 자꾸 웃음이 배어나온다. 아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즐거움이고 행복을 안겨주리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들이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고 밤이 된다. 늦은 저녁상을 앞에 두고서야 다시 산모 걱정이 된다. 그래도 행여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던 하루였다. 뭐해? 어서 먹지. 얼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일단 우리는 그 일을 잊자.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서 저녁을 먹자. 아기는 조금 전에 다시 우유를 먹고 나서 새근새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잠이 들어있다. 자신의 출생이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참으로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다. 자리에 누우니 어느새 잠속으로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간다. 지욱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고, 우리가 내가 깨어서 우는 것도 듣지 못하고 잤구나. 미안하다 아가. 잠시만 기다려. 지욱은 순영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우유를 준비한다. 우유를 먹이려고 아기를 앉아 아기는 더욱 소리는 높여온다. 왜 그래? 어서 먹어. 응. 그 소리에 순영이 잠에서 깬다. 시상해. 내사 아기가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잠을 잤소. 당신이 우유를 타놓았네요. 내가 아무리 먹이려 해도 먹지 않고 이렇게 울기만 하니 원. 보소. 아기 기저귀를 봐줬는겨. 응. 아니. 순영은 아기를 지욱에게서 받아 안고 눕혀서 아기의 기저귀를 본다. 이미 흠뻑 젖어버린 기저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순영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되어간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아기를 안고 우유병을 물리니 아기는 개운하다는 듯 맛있게 젖꼭지를 빨고 우유를 빨아들인다. 허허.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당신이 깰까봐 내가 하려던 것이 뭘 알아야 하지. 지욱은 조금은 쑥스럽다는 듯 말을 한다. 어서 주무시소. 지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소. 그들의 기상시간은 언제나 새벽 4시였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개사로 가는 그들의 생활이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그들의 하루였다. 아기 때문에 당신이 잠을 설쳐서 어떻게 하지? 하루 이틀도 아닐 것이고 그러다 당신이 병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지욱은 언제 아기를 데리러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공연히 아내의 마음만 더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마음이 이리 즐거운데 병이 완합니까?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남자들은 모를 것이오. 내도 이 순간이 이렇게 평화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 엄마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간다면 어쩌려고? 우야입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할랍니다. 잠이 든 아기를 순영은 한참을 더 안고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운다. 어느 사이 지욱은 다시 잠이 들었다. 순영은 아기를 가만히 내려놓고 남편과 아기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자신들에게도 이런 아기가 있었으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다. 남편에게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병이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할까? 겁나고 무섭다는 남편의 말이 순영 자신도 함께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모질고 힘든 세월이었나를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해녀 같은 병을 물려줄까. 무섭기는 순영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기들을 보면 욕심이 나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순영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놓친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아기였다.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견디어내던 산모의 그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단 한 조각도 알지 못하고 받아낸 아기였다. 말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산모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니 순영의 마음은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어떤 사연인지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면 그래도 그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질 것 같은데도 산모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산모의 심중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왠지 서운하다는 생각도 든다. 순영은 그대로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욱 역시 시간이 되자 자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대로 그들은 개사로 간다. 아직 아기는 두어 시간은 더 잘 것이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부지런히 개사의 일을 한다. 순영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본다. 아기가 깨어날 시간이 되자 순영은 일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기는 막 잠에서 깨었는지 울지 않고 눈을 뜨고는 무언가를 보는 듯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순영은 아기를 안는다. 아가, 혼자 깨어서 놀고 있었나? 어찌 그리도 착하고 이쁘냐? 순영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인다. 배가 부르면 금방 잠속으로 빠져드는 아기였다.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해가 그들에게는 짧기만 하다. 순영에게는 더 늘어난 일감과 피곤한 일상이지만 마음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지욱은 그런 순영의 모습이 안쓰럽다. 남의 자식이라 언제 데리고 갈지 모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붓는 아내의 모습이 그저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이다. 그렇다고 못하게 말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들이 산모의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그날 늦은 저녁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산모의 소식에 지욱과 순영은 잠시 넋을 잃는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